계속해서요. 그러면은 이제 행동주의 고전적 조건화, 주작 조건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깊게는 안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강화 이론. 강화 이론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작적 조건화, 잘한 행동을 아이 잘했어요 하고 보상을 주는 거예요. 벌이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제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스키너 이론이 강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강화라는 것은 원하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강화예요. 그래서 강화의 종류에는 강화를 받음으로써 그 행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강화는 정적 강화가 있고요. 부적 강화가 있어요. 부적 강화, 정적 강화는 뭔가를 주면서 그 행동을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정적 강화이죠. 그래서 받으면서 강화가 일어나려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렇죠? 당연히 선호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항을 주는 거예요. 뭘 드릴까요? 머니 해도 머니? 돈을 줄까요? 사탕을 드릴까요? 머리를 쓰다듬어 드릴까요? 칭찬해 줄까요? 미소를 띄워 이런 것들 뭔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하는 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 자체도 계속 행동의 발생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적 강화는 뭔가를 제거하면서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싫은 거, 싫어하는 사항을 제거하면서 강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물론 안전하려고 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는 까닭 중에 여기서 여기 주차하고 잠깐만 있으려는데 어떻게 맬 때가 있어요. 왜요? 삐삐삐 시끄럽잖아요. 왜요? 안전벨트를 매면은 시끄러운 소리 안 해줄게 이런 거야. 네가 뭘 잘하면 너는 무엇을 면제해줄게. 화장실 청소 면제해줄게. 이렇게 강화를 하는 거 있어요. 강화는 행동이 형성되기까지는 계속하는 연속 강화가 좋은데 그러니까 강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에서 강화는 계속 강화가 있고 부분 강화가 있어요. 부분 강화, 간헐 강화. 그것이 지금 제가 17번에 강화에 계획한 거예요. 부분 강화에는 우리가 고정이 있고요. 변동이 있고 또 고정이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일어날 때는 고정 간격 강화가 있고요. 변동 간격 강화가 있습니다. 또 고정도 간격 있고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비율 있고 변동도 간격 있고 비율이 있어요. 비율. 그래서 강화를 하는 건 강화 계획을 세우는 거지. 어떻게? 계속 강화하니까 학습 지속력이 효과가 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고정 간격, 시간을 정해놓고 강화를 하겠다. 그것이 고정 간격 강화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월급입니다. 월급, 주급 이런 거. 월말고사, 기말고사 시간을 정해놓고 강화를 하겠다. 그죠? 변동 간격 강화라는 것은 시간을 정하는데 시간의 정함이 불규칙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낚시가 되겠습니다. 언제 강화를 줄지 몰라요. 시간 간격대로 주는데 자 비율은 횟수예요. 몇 번 잘했을 때 횟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횟수. 그래서 고정 비율 횟수를 정해놓고 강화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10대 팔면요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너스 상여금 몇 번 잘했을 때 어떠한 보상을 주겠소 하는 것이 고정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동 비율이라는 것은요 횟수대로 주는데 이 횟수가 어떻게 언제 줄지 몰라요. 확률적인 방법에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나오기만 하면 대박 강화가 잘 돼요. 그래서 뭐예요? 로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건 아래부터 변동 비율, 고정 비율, 변동 방법, 고정 간격 순으로 변동 비율 강화가 가장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고정보다는 변동이 더 강력하고요. 간격보단 비율이, 그러니까 변동 비율, 고정 비율, 변동 간격, 고정 간격 순으로 강화가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행동주의 모든 것은 조건화되어 있다. 그래서 자극에 관심을 가진 파블로프의 조건화가 있고요. 보상을 어떻게 해서 행동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면 스키너의 강화 이론이 있습니다. 연속해서 18번 보면 체계적 둔감법은 그럼 어떤 거냐?
볼펜 이제 상호 제지 상담에서 나타난 거예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무엇을 없애는 거냐?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불안 감소. 행동주의에서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에 따른 것인데 왜냐? 어떠한 자극을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볼페라는 학자는 월페 혹은 볼페. 월페는 상호 제지 상담, 서로 다른 것이 제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호 제지. 고양이한테 전기 충격 실험을 학습시켜서 고양이한테 불안을 학습시킨 다음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고 낮은 정도의 전기 충격, 생선을 주고 낮은 정도 조금 더 강한 전기 충격에서 쾌 자극을 통해서 불쾌 자극을 제지하도록 하는 이런 상담 기법이 나온 것이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의 원리에 응용한 거. 자, 체계적 둔감법은 무엇을 없애는 거냐?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죠. 고양이한테 불안을 감소시키듯 불안을 제거하고 감소시키는 방법인데, 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쾌 자극을 통해서 불쾌 자극을 제지하는 거. 우리가 긴장, 불안, 긴장, 초조, 근육이 어때? 뭉치죠? 긴장하면 근육이 뭉쳐요. 근육이 이완되는 상태랑 근육이 편안한 상태랑 불안은 같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안에서 없는 근육 이완 훈련을 시킵니다. 근육 이완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0부터 100까지. 자기가 생각해서 불안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그래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위계 목록 작성. 물론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자, 근육 이완,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렇게 근육 이완 훈련하고요. 불안 위계 목록 작성. 그러니까 근육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위계 목록 작성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불안도가 낮은 것부터 상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편안한 쾌 자극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차적으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 단계적 둔감화에 이르도록 하는 이제 불안을 없애는 방법. 볼페의 상호 제지 상담. 어떤 원리? 고전적 조건의 원리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의 단계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행동주의 19번에 보시면요. 행동주의는 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과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있어요. 파블로프 이론은 사실 내면의 거, 불안 감소시키는 거예요. 체계적 둔감법도 내면의, 불안은 내면인 거죠. 물론 짜장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적인 불안, 외적인 행동도 있어요. 불안 중에서. 그래서 불안은 이제 내적인 행동을 보통 없애는 불안이 있고 외적인 불안도 있지만 행동주의니까 내면의 것도 조금 보는 고전적 조건화가 있고요. 완전히 내면의 것은 관심이 없는 급진적 행동주의라는 스키너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면 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대부분 불안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가지. 최근, 인사 하면은 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행동 수정 방법에 의한 외적인 행동 변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 체계적 둔감법. 또 근육 이완 훈련. 그러니까 체계적 둔감법도 불안을 없애는 것. 근육 이완 훈련 자체 요 하나만으로도 릴렉스, 불안을 없애는 것. 자, 근육 이완. 그다음에 인지적 모델링. 그러니까 상담자,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태도를 말로 표현한 걸 보고 따라하는 인지적 모델링. 그다음에 나쁜 생각을 잠깐 thinking, stop, 멈추도록 사고 정지. 이렇게 체계적 둔감법, 근육 이완 훈련, 인지적 모델링, 사고 정지는 내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거고 외적인 행동 변화를 시키는 건 굉장히 많다. 그 중에 일단 주장 훈련 하나 볼까요? 주장훈련도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체계적 둔감법도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주장훈련은 근데 어떤 불안을 없애는 것이냐? 대인관계에서는 공포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을 못하냐? 여러 사람 앞에 서면 가슴이 떨려요. 불안해서 말을 못해. 이런 걸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행동에서 우리가 이제 토큰법이라든가 어떤 상표제도 모델링 따라하게 되는 거, 역할 시연하는 거, 그 다음에 롤 플레이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 둔감법은 내적인 거고, 주장 훈련, 밖으로 외적인 거, 자기 관리라든가 행동계약, 혐오 치료 등이
외적인 행동을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내적인 행동 변화를 시키는 건 뭐? 최근 인사, 체계적 둔감법, 근육 위한 인지적 모의 사고 정지입니다. 자, 역시 20번에 불안 감소하는 거, 불안도 내적인 불안, 외적인 불안이 있어요. 지금 체계적 둔감법, 근육 위한 훈련, 주장 훈련,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법, 심상법 이런 것 등이 이제 불안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촉진하는 거예요. 학습 늘어나게 하는 거. 어우 잘했어. 학습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변별, 자극을 구별하는 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 사회적 모델링 등은 학습을 촉진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쭉 나가니까 버겁네요. 자, 직업상담 접근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상담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각각의 특성요인 직업상담 이렇게 있어요. 특성요인 이론을 바탕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주 기법을 특성요인에서 갖고 온 거죠. 정신분석적 직업상담 하면은 정신분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기법이 정신분석, 인간중심과 특성을 같이 쓰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직업상담의 접근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직업상담 문제의 세 가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윌리엄슨의 문제형은 우리가 했어요.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중상담. 약상사 같죠? 진단의 유형 뭐예요? 흥, 무, 불. 어리석은 선택, 흥미적성 불일치,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은 그냥 문제 있으면 이러면 좋은데 학자들이 다 열심히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시험에도 엄청 잘 나와요.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 특성 요인론자죠. 윌리엄슨은 상담의 과정 천천히 하면 어떻게 해요?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상담 이랬어요. 진단, 문제 유형이 어떻게 흥, 무, 불. 어리석은 선택형, 흥미적성 불일치, 무선택형, 불확실한 선택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역동적 직업상담가인 보디는 어떤 심리적 문제와의 관계를 갖고 직업상담 문제용을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내요. 어떻게요? 정, 자, 선, 화. 보딘의 보자 붙여서 발음상 의정자선 확보. 의전자선 확보. 자, 의존성. 직업 선택에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죠. 정보 부족.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자기가 의사결정 못하는 거. 자, 자아 갈등. 자기 개념과 어떤 환경과의 결정에서의 갈등을 느끼는 거. 선택 불안. 직업 선택에 있어서 A냐 B냐 이게 선택의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주로 이제 나는 A를 원하는데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과 중요한 타인이 주로 부모님이 되겠죠. 권한 직업이 맞지 않을 때 어느 거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선택 불안이에요. 확신 부조는 확신 부족. 바람직하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지만 내가 과연 잘 선택했나? 이렇게 걱정해서 상담자한테 확인받으러 오고 싶은 형. 그래서 확신 부족의 형입니다. 의존성, 정보 부족, 자아 갈등 혹은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아 갈등 혹은 내적 갈등, 선택 불안, 확신 부족. 자, 어떤 심리적 문제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크라이티스의 문제 유형 분류는 조금 더 세분화되죠. 포괄적 직업 상담 아니면 CMI를 제작한 커리어 매추리티 인벤토리를 제작한 크라이티스는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결정하는데 3가지 변인을 고려합니다. 그 3가지 변인은 적응성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했느냐. 결정성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크라이티스가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분류할 때 고민한 거는 3가지입니다. 3가지 변이는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인데 그래서 모두 7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가지 고민한 변인을 가지고 7가지 문제 유형을 나눴는데 그냥 적응성에는 적응했니? 아니면은 부적응형.
적응형 혹은 부적응형. 그 다음에 결정성에는 다재다능형. 그 다음에 우유부단형. 여기까지 쉬워요. 이것도 조금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지면 쉬운데 천천히 보시면요. 비현실형. 비현실형. 그 다음에 불충족형. 그 다음에 마지막 변형 강압형. 이렇게 7가지의 문제 유형을 구분한 것이 크라이티스입니다. 적응형, 흥미와 적성에 일치하는 분야를 잘 발견한 형. 부적응형, 흥미와 적성에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하지 못한 형. 다재다능형, 흥미도 많고 적성에 맞는 것도 많아서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결정 못한 형. 우유부단형, 그거 아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형. 비현실형 뭐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흥미냐 적성이냐 하면은 능력과 태도 어느 것이 되게 능력이 있어 일을 하잖아요. 근데 흥미만 있는 게예요. 이거 흥미만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는 좀 있는데 그 수준이 적성이 없어요. 일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불충족형은 뭐냐, 흥미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일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 수준보다,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이 높은 걸 원하는 거지만 이건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이 낮은 걸 원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충족이 안 돼, 재미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형 진짜 불쌍해요. 흥미가 없어요. 적성만 있어요. 적성은 있으나 그 부분에 흥미가 없으니까 일하면서 재미가 진짜 없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 7가지 크라이티스의 문제 유형 분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을 보시면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할 때 이제 특성 요인을 여러분들 잠깐만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간략하게나마. 근데 이제 특성 요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시할 수 있다. 선생님이다. 나는 선생님이.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특성 요인 떠올리시면 강조한 건 뭐예요? 다른 상담에서 진단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간 중심 상담뿐이 없습니다만, 특성 요인은 특히 심리 검사를 빼놓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다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직업상담 과정에서도 첫 번째 단계 뭐냐? 레포 형성. 윌리엄슨 2단계네요. 특성 요인 상담 단계는 특성 요인 상담 단계는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후 상담이지만 특성 요인 직업 상담 단계는 처음에 어떻게 관계 형성합니다. 레포 형성. 레포 형성할 때 뭐냐? 관계 형성, 신뢰로운 관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성 요인 하면 떠올려야 될 게 뭐다? 테스트. 검사예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레포 형성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레포 형성했어요. 검사 할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검사를 당연히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떻다?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이죠. 그러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기법 보면 첫 번째 관계 형성하고요. 자기의 신장, 내담자로부터 자기가 장단점을 잘 알 수 자기 신장하고, 그 다음에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실행 계획, 그러니까 충고합니다. 언어적으로 내담자가 실행할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고, 의뢰, 자기 분야에서 넘쳐나면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특성 요인에서 검사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때 중요한 거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야. 좀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래서 특성 요인 상담에서 하는 게 어때? 충고죠. 충고. 충고, 설득, 설명. 충고, 설득, 설명. 굉장히 중요하죠.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런 것이 특성 요인의 특성이잖아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충고. 충고는 검사 해석할 때 어떻게 충고하느냐.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요. 그러니까는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솔직히 말해주세요, 선생님. 솔직한 견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고집을 부려요. 분명히 실패나 좌절이 올 행동을 고집할 때 그렇게 하면 아니래요 하고 직접 충고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설득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 이해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세히 검사를 설명해 주는 거에서 특성 요인에서 검사 해석할 때 쓰는 방법은 충고, 설득, 설명이 되겠죠. 인간 중심 상담에서 설득이나 충고는 절대로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정신분석적 직업상담 과정을 볼게요. 앞에서 이거는 한번 했었어요. 정신분석적 직업상담가 누구? 보딘. 의정자선 확보하는 그 보딘이에요. 보딘의 직업상담 과정 정신분석적이라고 해서 정신역동적. 그래서 내담자의 정신역동을 탐, 중, 변. 탐중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탐색과 계약. 그 다음에 어떻게 중대한 결정.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위한 노력. 앞서서 얘기했으니까 생략, 노력. 나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직업에 맞춰서 내 성격을 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대한 결정. 직업에 맞춰서 내 성격을 변해야겠다라면 어떻게 변화를 해서 노력하는 것. 보디 말하는 탐중변. 그렇죠? 자, 정신분석적 직업상담 기법도 중요합니다. 특성 요인의 특징적인 건 충고, 설득, 설명하듯이 정신분석은 애매모호한 거, 무의식을 추론한단 말이에요. 정신분석에서는 직업 자체가 뭐라 하냐? 충동을 만족시키고 욕구를 분출하는 도구가 직업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법도 좀 독특해. 애매모호한 것을 명확히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상담 과정이고요. 상담 기법, 정신역동적 상담의 기법은 상담 기법, 보딘의 상담 기법이겠지. 정신 상담 기법은 명비소. 무슨 약 이름 같네요. 명비소. 그죠? 명료화, 비교, 소망, 방어 체제 해서 이거 1차 때 요거 자체로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다음 중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기법이 아닌 것은 3개 만들어져. 1. 명료화, 2. 비교, 3. 소망방어 체제적, 4. 반응 범주화. 뭐예요? 4번이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기법도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을 보면은 이렇게 삼지선다가 돼 있는 건 1차 때 잘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 왜? 만들기가 쉽잖아요. 2차도 볼륨이 딱 좋아요. 자, 명료화. 애매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모호한 것을. 비교. 내담자의 무엇을 정신역동을 탐색한다고 했어요. 내담자의 정신역동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내담자의 어떤 자기 개념과 직업 의사 결정 사이에 그것을 잘 해석하는 거. 소망, 방어, 취지, 해석. 명비소입니다. 자, 상담 이론에서 안 배웠지만은 심리학에서 나왔던 슈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슈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발달적 직업 상담 단계. 제가 말씀드렸죠. 상담학에서 중요한 건 이론도 중요하고 이론 안에서 나오는 상담 과정, 단계 굉장히 잘 나와요. 순서 껴맞추기 엄청 잘 나온다는 거죠. 자, 발달적 직업 상담 발달 슈퍼. 발달적 직업 상담의 발달 단계 고민하죠. 슈퍼의 발달 단계 뭐예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발달 단계별에 맞게끔 심리학에서 있어요. 심리학에서 하실 거예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발달 단계에서 슈퍼를 이제 모르면 우리가 직업 상담 공부를 했다고 하기는 조금 양심불량인 그 학자인데요. 그래서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은 발달 단계를 먼저 규정을 하고 이 발달 단계에 맞게 내담자가 진로 성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발달 단계를 규정해서 발달 단계에 맞게 이 발달에 맞게 진로 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진로 의식이 성숙되어 있으면 직업 상담하고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OT하고 오리엔테이션 OT 하거나 탐색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슈퍼의 발달적 직업상담 과정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죠. 발달적 직업상담은 정신분석 상담도 쓰고 인간중심 상담도 쓰고 특성요인 상담도 쓰고 그 다음에 발달 단계도 고려하는 상담 기법을 쓰는 것이 발달적 직업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적 단계는
문심자 현태의 문심자 현태의 문심자 현태의 상담은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문제로부터 한다. 상담의 끝은 뭐다? 의사결정한다 얘기했죠. 자, 문제 탐색 의사결정은 앞에 다 정해져 있어요. 문심자 현태의 문제 탐색할 때는 이제 비지시적 방법을 탐색을 합니다. 심층적 탐색하고 현실 검증할 때는 이제 지시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그거에 앞서 순서 맞추는 게 중요해요. 문제 탐색,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그 다음에 현실 검증, 그 다음에 태도와 감정 탐색 처리하고 의사 결정하는 문심자 현태. 이것을 1차 때 이렇게 하면은 순서 찾기가 쉽겠죠. 발달적 직업 상담의 6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재 교환 보시면요. 문제 탐색 비지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문제 탐색하고 자아 개념 표출합니다. 슈퍼 발달 이론에선 자아 개념이 상당히 어떻다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심층적 탐색, 지시적인 방법으로 탐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 수용 통찰해서 비지시적 방법. 심층적 탐색과 현실 검증에서는 좀 더 지시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 검증을 위해서 검사를 하고 직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도와 감정을 탐색하고 처리하게 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현실 검증으로 발생한 태도, 느낌을 통해서 면밀하게 당연히 비지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층적 탐색하고 무엇만 현실 검증만 지시적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비지시적 방법을 하겠죠. 그래서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의 단계는 문제 탐색,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 탐색 처리,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좀 전에 강화 일어나면 조건을 조금 얘기했었는데요.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목적이 갖춰야 될 준거를 한번 크롬볼츠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행동주의 떠나서 이제 일반적인 직업 상담 목적, 일반적인 상담 목적은 어떻게? 상담의 목표는 어때야 되는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목표는 어떻게 해요? 실현 가능해야 된다. 목표는 누가 원하는 것. 목표는 누가 설정해요? 같이 설정해요. 누가 원하는 것? 그렇죠. 내담자가 원하는 것.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 목표는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지만 그것이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 상담자가 도와줄 수 있는 상담 기술과 양립해야 되는 것이 목표 설정의 원칙이에요. 양립 가능해야 되는.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목표.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표 도달한 것도 어떻게 행동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자, 일단 직업 상담이 갖춰야 될 준거를 크롬볼츠가 얘기합니다. 상담 목적은 당연히 누구에 따라서 내담자에 따라 다르게 진술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에 따라 다르게. 그 다음에 상담의 목적은 상담자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역시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거 있어요. 목표는 어떻게 관찰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한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아니라 찾아낼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적 용어로 진술하게끔 진술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행동주의 상담 목적의 이제 준거입니다. 이러한 이제 위에 10번에서 얘기한 목표는 내담자에 따라 다르게, 그 다음에 상담자의 가치 위배되지 않게, 그리고 이제 관찰 가능해야 되게 이렇게 진술된 그것을 달성해서 구체적인 세분화의 목표는 뭐냐? 행동주의 불안 분들 선행 요인으로서 어떤 학습된 불안 요인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또 하나, 모든 행동은 다 뭐다? 학습된 것이다. 적응 행동도 학습. 적응 행동은 문제가 없음. 부적응 행동도 학습.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적응 행동을 새로운 적응 행동으로 바꾸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 결정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포괄적 직업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의 상담은 정신분석 상담, 지시적 상담, 비지시적 상담 이런 것들 다 어울려서 슈퍼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상담하는 것이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이었어요. 지금 이 포괄적 직업 상담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좀 전에 들었어요.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은 3가지 있어요. 윌리엄슨의 어리석은 선택, 그 다음에 흥미적성 불일치,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윌리엄스의 어흥무불, 보딘의 문제, 정신역동적 직업상 보딘의 의정자선 화학, 보딘 할 때 보딘. 그 다음에 크라이티스, 크리치 혹은 크라이티스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직업상담 문제의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을 고려해서 적응성에는 적응형, 부적응형, 결정성에는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현실성에 뭐예요? 비현실형, 불축적형, 강압형 이렇게 7가지 문제형을 분류한 그 크라이티스는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것은 모아서 어떻게 포괄적 직업 상담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몽땅의 상담 기법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발달적 직업 상담까지. 그래서 이제 포괄적 직업 상담의 과정이 있어요. 초기, 중기, 종결. 자,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상담의 과정을 포괄적 직업 상담의 크라이티스는 뭐라 하냐? 진단의 과정으로 이제 그 언어를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사용했으면 진단 과정. 그러니까 상담 과정과 진단의 과정 흐름은 같습니다. 상담 과정은 우리가 초기 상담이 있고요. 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종결이 해야겠죠. 종결. 그것이 결국 초기에는 뭐하냐? 진단하는 거예요. 중기에는 뭐하냐? 명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결에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진단의 과정은 상담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상담의 과정을 진단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요거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의 과정, 진단 및 탐색하는 거죠. 진단과 탐색해요. 초기니까 당연히 내담자의 관계를 잘 알고 내담자를 탐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명료화 해석하는 거예요. 명료화 해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거. 포괄적 직업 상담은 어떻다고 했어요? 모든 상담 기법을 다 끌어들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단과 탐색할 때의 기법하고 명료화 해석할 때하고 문제 해결할 때는 기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진단 탐색할 때 발달적 방법과 인간 중심 방법을 씁니다. 발달적 방법,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상담 방법을 쓰고요. 명료하면 떠오르는 상담 기법 있으시죠?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특성 요인 상담과 행동주의 기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초기에는 진단하고 탐색하고, 중기에는 명료화 해석하고, 종결에는 문제 해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상담의 과정 혹은 진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는 상담을 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진단한다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검사하고 해석하는 방법 자체도 어떻게 하냐? 검사하고 해석하는 방법도 진단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검사 해석하는 거 이제 검사를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3가지 것도 진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첫 번째, 가려내기 위해서 변별 진단, 변별적 진단, 변별 진단, 그 다음에 역동 진단.
역동진단. 변별진단, 역동진단, 그 다음에 뭐예요? 결정진단. 변별진단, 역동진단, 결정진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변별진단은 뭐예요? 가려내기 위해서요. 가려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팁이 있어요. 포괄적 직업상담 크라이티스는 CMI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직업상담에서 주로 하는 검사 두 가지는 뭘까요? 태도와 적성,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이죠. 태도와 능력. 그래서 변별 진단에서 하는 검사 세 가지는 변별은 뭘 가려? 내담자의 문제를 가려내기, 구별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 구별하는 거. 그래서 변별 진단에는 무엇을 하느냐? 흥미 검사합니다. 또 많이 쓰는 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성 검사합니다. 근데 지금 포괄적 직업상담 누가 만든 검사예요? 크라이티스예요. CDI와 진로 발달 검사도가 커리어 매튜리티 인벤토리 진로 성숙 검사도가 있는데 CDI는 슈퍼가 만든 거고요. CMI는 크라이티스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CMI를 더 공부했는데 그래서 변별 진단에서는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진로 성숙 검사를 합니다. 자, 그것이 변별 진단이고요. 역동 진단에서는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오류를 보완하는 거예요. 오류 보완.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 오류 보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 검사를 했어요. 심리 검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심리 검사가 절대적인 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심리 검사 대부분 수량화시켜서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수량화시켜서 개인간 비교관을 가능케 하는 것 심리 검사인데 그런데 이 통계 처리하는 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심리 검사를 할 때 통계적인 오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인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라는 심리 검사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자의 주관적인 오류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오류를 보완하는 어떤 심리 측정 도구가 갖는 통계적 오류, 그 다음에 검사자가 갖는 주관적 오류를 보완하는 거예요. 해석상에 보완하는 거. 그 다음에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체계적으로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정 진단이에요. 크라이티스 얘기하는 포괄적 직업 상담의 검사와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상담 기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상담 기법은 다양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구조화, 다양한 상담 기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상담에서 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상담에 쓰는 기법, 자유현상, 저항의 분석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담자한테 정보를 얻어내는 이런 상담 기법, 모든 상담 기법을 막론에 쓸 수 있는 상담 기법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초기 면담에 쓰든 중기에서 중간중간에 상담자들이 적용하는 기법. 그러니까 상담 이론은 뭐 이론과 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학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구조화. 구조화 한마디로 뭐 틀잡기라고 그랬죠. 상담에 관한 제반 약속을 정하는 것이 뭐예요? 구조화.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 구조화된 상담과 비구조화된 상담이 있긴 하지만은 구조화, 틀을 잡고 상담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제한 조건이라든가 본질이라든가 회기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밀 보장의 한계라든가 이런 걸 몽땅 다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 상담의 구조화예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로 하여금 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는 내 할 일도 있고 네 할 일도 있다. 이것을 명백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비밀보장 한계를 설정해 준다. 그래서 비밀보장 한계에서 예외되는 것도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거 있죠?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노출되었을 때나 아니면 아동학대, 성범죄와 연루됐을 때, 법원에서 요구할 때, 범죄와 관련됐을 때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보호자가 요구할 때 이럴 때는 비밀 보장에서 예외될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구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초기 단계 하는 건 당연히 맞죠. 상담에 필요한 제방 규정, 한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 상담에 대한 틀을 잡는 것이 무엇이다? 구조화입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진실하게 공감하다 할 때 수용했죠. 무조건 수용은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 누구 말하면 끄덕끄덕,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의 말에 상담자가 듣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수용.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판단하지 말고 무비판적인 태도. 아, 그렇군요. 네,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 상담자가 내담자 말을 끝하고 계속 이야기를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우리가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보디 상담기법 명료화, 비교, 소망, 방어체제 해석이죠. 명료화, 애매모호, 상담에서는 마음 해석하지 말라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걸 알아내기 전까지는 추론하지 말라고 하는데 명료화. 내담자의 대안을 분명히 하고 내담자가 말한 것을 명확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이 명료화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진술과 환원이죠. 재진술, 내용 되돌려주기예요. 내용적인 측면, 인지적인 거. 반영은 감정이에요. 정서적인 측면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재진술은 내담자가 말한 것을 상담자의 말로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나는요, 아이들이 저만 따돌려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너만 따돌리는구나. 그리고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만 반영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감정을 파헤쳐서 돌려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재진술은 내담자의 진술에 표현된 핵심적인 인지 내용을 상담자가 다시 진술하는 거. 그래서 나는요, 그럼 너는, 그렇게 해서 상담자의 언어로 바꾸면서 말하고자 한 걸 제대로 말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 반영은 그 밑바닥에 어떤 감정인가 그것을 파헤쳐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상담자 다른 말로 이제 진술해 보는 거죠. 요약이라는 거, 요약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하게 드러난 주제들을 못 가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몇 마디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각 상담 부분에서 강하게 드러난 주제들을 정리해 주는 기법. 인도는 끌어주는 거죠. 내담자의 이야기를 계속 촉진시키거나 방향을 이끌어 가거나 하는 것, 아니면 화제를 바꾸거나 할 때 쓰는 기법이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직면이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호 신뢰적인, 굉장히 신뢰로운 분위기 속에서 잘 사용하게 되면은 상담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내담자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기법이 직면이에요. 뭐냐면 내담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내담자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측면을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자리에서 직면이란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성은 지금 현재 너와 내가 하는 것은 상담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현재 이루어진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딴 데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친화력이 있거나 거리감이 있거나 긴장감이 있거나 의존성이 있거나 역의존성이 있고 이럴 때는 얼른 즉시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 재구조하는 거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는 다른 참조 틀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간략한 10가지 상담 기법 알아봤고요.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